안녕하세요. 가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과 삶의 균형을 우리는 워라밸이라고 부르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워라밸이라고 부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단어가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던 시기가 201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사실 이 단어를 그리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일과 삶의 균형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저에게는 그 단어가 저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일과 커리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삶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처럼 다가왔거든요. 2010년 후반,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저에게는 일에 대한 욕심이 부풀어 오르던 시기이기도 했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재미를 한창 붙여가던 시기였기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저에게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한쪽은 일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다른 한쪽은 생계수단의 개념으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자는 일이 꿈과 연결되는 성격에 가깝다면 후자는 노동 그 자체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택했기에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꿈이자 희망이자 자아실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일과 휴식의 경계 없이 하루 종일 작품과 역할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티타임을 가질 때나 친구들과 놀 때, 그리고 잠에 들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연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몰입해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형성된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이후에는 제가 알바를 하든 바리스타를 하든 연기 강사를 하든 배우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워라밸이 아닌 일과 삶을 블렌딩하고 조화시키는 워라블을 추구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아마 이런 제가 워커홀릭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작년에 심하게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안 맞는 옷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옷이 제 몸에 길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삶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던가요? 이제 균형감이 맞춰졌다 싶으면 무리해서 탈이 나고 쉬면서 회복이 됐다 싶으면 또 무리하고 이러한 반복을 거듭하며 지난 1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정도감 가을방학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연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제가 왜 이렇게 번아웃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점검해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방학 때 더 유심히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일과 휴식을 균형감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고민을 깊이 했던 것만큼 나름의 유의미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워라밸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됐던 원인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라밸 라이프 스타일이 저를 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을 파고들다 보니 정작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건 바로 성실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진실 성자에 열매 실자를 사용해 마음이 진실하고 열매처럼 속이 알찬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정직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을 두고 보통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나 일을 처리할 때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 플랜에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또는 끈기가 강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들을 갓생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 역시 이러한 갓생러들의 삶을 동경해왔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름 열심을 다해왔던 것 같습니다. 천재적인 배우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성실과 노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운동과 식단 관리는 물론 교양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이 필요한 부분은 레슨을 받아 채워가며 자기 개발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장이 아닌 번아웃이 찾아왔던 거겠죠. 내면에서 힘들다는 말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채찍질했던 것도 제 자신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다정하게 대해야 할 대상인 나 자신을 심하게 다그치고 절벽으로까지 밀어붙였던 거죠. 그 결과 번아웃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들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단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은 의례, 의식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과거의 제사나 종교일에 자주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일상 속에 습관화된 의미 있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얻는 행위나 마음 챙김을 위한 모든 루틴을 아울러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차를 한 잔 내려 마시거나 산책 또는 요가를 하는 등 이 모든 행위가 나의 마음 챙김과 맞닿아 있다면 그것은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리추얼이 자기개발과 크게 다를 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두 개념은 서로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과 리추얼은 서로 목적지가 다릅니다. 자기개발은 성장을 위해 지상 위로 쌓는 블록과 같다면 리추얼은 지하를 향해 나아가는 땅굴 파기와 비슷합니다. 나 자신을 겉으로 쌓아 올리고 드러내기보단 비워내고 덜어냄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숨길 은신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리추얼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로 제 자신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리추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명상에 잠긴다거나 단순히 음악을 틀어놓는 게 아닌 나에게 쉼을 가져다 줄 음악을 선곡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차를 내려 마시는 등
나름의 리추얼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에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리추얼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삶에서 숨 쉴 구멍이 생긴 것 같아 조금은 여유가 생긴 기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때에 따라선 지난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직장인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방학을 위해 일부러 직장을 그만둘 순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리추얼의 시간을 일상에서 확보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가볍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끼니와 잠을 거르진 않듯 리추얼로 나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방학을 따로 가질 순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작은 방학, 리추얼을 시작해 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정도감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부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아끼고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이요. 번아웃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사전에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부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과 응원과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콘텐츠가 좋았다거나 다른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추얼을 통해 회복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경험담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